오늘은 칼 융의 동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텔레파시. 그렇죠. 텔레파시. 텔레파시가 가능하다면 그건 또 왜 가능할까요? 뇌파.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이아이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칼 융의 동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어로 싱크로니티인데요. 뭐가 동시에 벌어진다는 얘기죠.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은 사건 A와 B가 의미 있게 연결되는 어떤 현상을 두고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동시성과 관련해서 제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좀 종교 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종교 저종교 이렇게 기웃거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를 아십니까? 전파하시는 분을 만나서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여기 좀 내가 알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거기서 말할 때 입도라고 하거든요. 입도식을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날짜가 됐어요. 근데 그 전날 제가 잠자리도 막 너무 힘들고 몸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약속을 했으니까 가려고 옷을 챙겨 입고 엄마가 막 밥 먹으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있어서 못 먹는다 그러고 이제 나서려고 현관에 딱 섰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갑자기 잠깐만 너 나가지 말고 거기 서봐봐 그러시는 거예요. 힘없는 얼굴로 봤더니 엄마가 당신이 꿈을 꾸셨는데 그 꿈속에 제가 딱 그 표정에 그 자세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양쪽에는 한복을 입은 두 여자가 제 양팔을 잡고 부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입도식을 할 때 아마 절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뜨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약속을 어기고 가지 않았었죠. 제가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생각할수록 정말 저에게 일어난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와 연결되어 있는 엄마에게 꿈이라는 형식으로 뭔가 알려주는 혹은 경고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시성 하면 그 에피소드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두 개의 사건인데 그것이 의미 있게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바로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을 칼 융이 말을 했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텔레파시. 그렇죠. 텔레파시. 텔레파시가 가능하다면 그건 또 왜 가능할까요? 뇌파. 뇌파가 생리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을 못 보는 부분을 감지하는 부분? 어떤 관계의 깊이라든지 뇌파 이런 텔레파시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융의 설명은 어떤 거냐면 집단 무의식, 동시성의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동시성이라는 건 집단 무의식이 사용하는 일종의 보상 기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보상이라는 건 뭔가 결핍이 있을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융이 봤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주되게 쓰는 방식이 의식이라는 방식인데 의식은 항상 합리적인 것 그리고 인과관계 그걸로 인해서 사건들을 분별하고 집중해서 경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의식이라는 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과관계로서 세상이라는 게 그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다른 하나가 무의식, 그 중에서도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집단 무의식이 의식이 미처 수행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동시성의 현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메시지를 준다. 의식에 보완하는 역할. 집단 무의식을 조금 더 설명하면 시간적으로도 예전부터 미래까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를 사용하지만 그 무의식 안에는 그 시제 구분 없이 모든 경험이 총체적으로 녹아있고 또 개인의 것들의 분별이 없이 모든 사람의 것이 한꺼번에 연결되어서 있는 그런 층이 있다는 거죠. 마치 멀리서 이렇게 보면 섬이 여기 하나 있고 저기 있고 이렇게 섬이 있을 수 있지만 바다 밑에서 보면 그 섬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집단 무의식 안에서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와 저는 분명히 별개의 정체이고 제가 사이비 종교에서 입도를 하려고 했던 거는 미래의 일인데 그것이 집단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연결되어서 메시지를 주도록 꿈을 통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주 접하는 타로 카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동시성에 기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미신이다, 비과학적이다, 절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되게 폄훼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그거는 뭐 그 사람의 생각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과학적이다라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다소 비과학적인 태도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처음에 동시성에 대해서 얘기 들었을 때 이거를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나. 그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믿고 싶은 대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거여가지고 우연히 일어난 일을 더 잘 기억을 해서 마치 그게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거에 더 의존을 하다 보니까 마치 뭔가 통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기제가 여기에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서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도 심정적으로는 믿고 싶어요. 동시성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전 마음속 사실 갈등입니다. 믿고 싶다는 말 자체가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득이 잘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 동시성에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이 있을 텐데 과학적으로는 국소성의 원리가 관철이 된다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 과학을 크게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과학과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과학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과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과학, 인과관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관철되는 그런 원리.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국소성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 서로 멀리 떨어진 어떤 한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별개의 것이다. 이런데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 국소성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프랑스의 과학자 알랭 아스페라는 사람이 1982년에 어떤 양자를 쪼개가지고 서로 충분히 멀리 떨어진 데다 놓고 놨는데 얘네들의 운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연결되더라는 거죠. 이거를 한 번만 실험한 게 아니라 3번 반복해서 실험을 했고 결과를 인정받았대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서 하나의 법칙이 다 관철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시세계와 미시세계가 서로 다른 법칙을 따르듯이 의식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무의식 세상을 경험하고 보는 방식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성 이것도 비과학적이다라고 함부로 폄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고요. 우리가 눈이 2개잖아요. 눈이 2개라서 어떤 대상과 거리가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 무의식, 또 우리가 세상을 경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2개의 눈이 아닐까. 동시성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배제하지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순간에 서로 보완해서 상생할 수 있는 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 타로 카드를 막 봐요. 그러면 동시성에 의해서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집단 무의식 차원에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 어떤 카드로 선택이 되어서 나오게 하는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100%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견해가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개인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게 과학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동시성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즐거운 그라이아이!